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립스틱 생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립스틱 처방 같은 경우에는 왁스류, 오일류, 체질활료, 색소, 펄, 향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립스틱 같은 경우는 그 왁스 함량에 따라서 경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왁스 함량에 따라서 그 제형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우더의 함량과 오일의 함량에 따라서 왁스량을 회사마다 다르게 결정은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립스틱 공정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처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왁스 오일류를 투입해서 완전 용해를 하고요. 그 다음 체질활료와 점퍼를 투입해서 85도에서 90으로 고속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 색소 베이스, 롤밀 베이스라고 하죠. 색소를 투입을 해서 완전 문선을 한 후에 조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펄을 투입을 하게 되고요. 후펄 투입 같은 경우는 펄이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번에 그 장표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요. 향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마지막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향 투입에 대한 원리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온 배출을 하게 되고요. 10kg 미만으로 해서 분리하여 분할해서 배출을 해라. 그리고 필요시에는 여과를 해라. 이런 것이 이제 제조 공정도고요. 제조량은 설비 내부 공간의 한 20%에서 90%, 뭐 예를 들어 50L 같은 경우는 10kg에서 45kg까지 제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설비의 구조에 따라서 그 바텀 믹서냐, 뭐 어퍼 믹서냐, 아니면 아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펄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그림처럼 이 부분이 마이카입니다. 마이카에다가 TiO2를 코팅을 하게 되는데요. TiO2의 두께에 따라서 프리즘 효과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두께에 따라서 이 마이카를 거쳐서 나가는 반사되는 그거에 따라서 색상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전자현명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마이카가 있고 TiO2를 입힌 형태인데요. 크기, 형태,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펄은 투과성을 가지고 있고 반사성이 있고 빛에 의한 간섭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1세대 펄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 그대로 채취를 했죠. 진주 펄 같은 경우 갈아서 썼죠. 그런데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코팅 기술이 개발되면서 마이카에다가 TiO2의 두께, 방막의 두께에 따라서 반사되는 빛의 정도를 조정을 해서 색상을 나타냈고요. 그런 반면에 3세대는 좀 더 기술이 좋아져서 산화알루미늄이라든지 산화규소에다가 TiO2를 이렇게 코팅을 하면 홀로그램 같은 색상도 나오고 여러가지 다양한 색상의 연출이 가능하다. 이쪽에서 보면 A라는 색깔인데 이쪽에서 보면 B라는 색깔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글라스 펄이라고 해서 유리를 얇게 간 거죠. 끝을 라운드 처리해서 입술의 점막이라든지 눈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유리를 갈아서 만든 펄들도 3세대 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펄은 고속으로 돌리지 말고 중속이나 저속으로 돌려라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보시는 것처럼 그 마이카의 이 중간이 마이카라고 대부분의 펄이 그렇죠. 마이카라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 TiO2 코팅을 해서 빛 반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정 중에 고속으로 돌리면 뭐 호모 믹서 같은 경우 로터 스테이터 구조에서 입자가 깨지는 경우도 발생이 되죠. 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작게는 한 10마이크론에서 많게 크게는 뭐 100마이크론, 200마이크론까지 가는데 그게 깨져버리면 이런 마이카가 색상이 올라오게 되면 펄감 저하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공정 설계에 있어서 펄은 가능한 후펄 투입을 하고 그리고 펄을 혼합시킬 때, 분산시킬 때에도 호모는 웬만하면 돌리지 말아라. 그리고 중속으로 돌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펄 같은 경우는 다른 원료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죠. 뭐 키로당 6만원, 7만원 하는 것도 있고 좀 더 비싼 거 홀로그램 펄 같은 경우는 100만원 가는 펄들도 있고 그래서 굳이 펄을 깨트려서 펄감을 저하시키고 후펄을 투입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 같은 경우는 보통 향은 탑코트, 미들코트, 바텀코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향을 고온에서 투입을 하게 되면 투입 즉시 거의 탑코트가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립스틱 같은 경우는 탑코트 일부와 바텀코트 향을 코에서 느끼게 되는데요. 미들코트까지 느끼게 되죠. 근데 탑코트 같은 경우는 향을 초기에 딱 맡았을 때 탁 쏘는 그런 향, 그걸 탑코트, 상온에서 많이 날라가죠. 1시간에서 우리 인체에서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요. 그리고 바르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은한 향이 올라오죠. 은은한 향이 올라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미들코트라고 얘기를 하죠. 지속 시간이 좀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들코트도 어느 정도 날아가게 되고요. 그러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바텀코트,
조금 꾸리꾸리한 냄새라고 할까요? 좀 이치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뭐 다시 바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제거를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립스틱 제조 공정 자체가 또는 충전 공정 자체가 항상 고온에서 일하다 보니까 탑코트가 많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는 향을 일부 보정하는 회사도 있기는 하지만 그 보정하는 자체에도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향은 제일 마지막에 투입하고 녹인 다음에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거쳐야 된다. 립스틱 같은 경우는 녹이고 한 8시간 지나면 아마 향이 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향에 대한 관리도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배출하는 이유는 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물을 80도, 90도에서 배출을 하고 나면 윗부분은 왁스가 뜹니다. 비중에 의해서. 그리고 펄 같은 경우는 아래로 깔아앉고요. 그래서 윗부분은 왁스의 함량이 높고 밑에 부분은 펄 함량이 높은데요. 그거를 작업자가 모르고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떠버리면 왁스 함량이 높은 이 부분을 뜨기 때문에 립스틱 사용감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립스틱 내용물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두부 자르듯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끝까지 직각으로 해서 내용물을 충전을 해야 내용물을 녹여야 된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뭐 한 내용물 덩어리째 녹이면 가장 균일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뱃셀이 여유가 있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서 균일하게 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충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립스틱 공장 관리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펄 설비와 무펄 설비를 좀 구분을 해라.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펄이 판상이다 보면,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펄이 없는 무펄 타입의 제품을 하게 되면 펄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립스틱은 펄과 무펄 설비를 좀 구분을 하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작업장 자체를 아예 구분을 해버리는 거. 그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배출 시에 좀 두부판처럼 넓은 판으로 이렇게 배출을 해서 10kg 미만으로 해서 두부처럼 이렇게 직각으로 자르기 좋게 배출을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펄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물, 펄도 들어가면 여과를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펄 안 들어가는 내용물은 100메시나 뭐 30메시 정도까지 해서 맞게 여과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색상을 잘 볼 수 있도록 데일라이트를 구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료를 모두 투입할 때까지, 저도 제조장에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지만 중간에 전화가 오거나 또는 누가 불러서 가다 보면 실제 다른 향을 넣는 경우도 뭐 1년에 몇 건이 있거든요. 다른 원료를 가장 좋은 건 한 대차에 한 원료만, 한 배치만 이렇게 대차에 실어 놓는 것. 그리고 그 원료를 다 넣을 때까지는 작업자가 집중해서 넣어서 딴 데 가지 않도록, 특히 핸드폰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좀 덜 하게 되죠. 물론 측량 시스템이 있게 되면 그 측량 시스템에서 바코드를 읽으면서 하게 되면 뭐 가장 좋죠. 하지만 측량 시스템 자체도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반드시 원료 처음부터 끝까지 투입할 때까지 집중력 있게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색소 베이스, 롤밀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3단 롤밀로 일반적으로 그 색소를 코스몰 43이나 이런 데 웨팅을 시켜가지고 립스틱 색소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 전편의 파우더 쪽에서 아마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거기에 있는 기공 포러스 부분에 오일이 함심이 돼서 분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롤밀을 할 때는 반드시 입도계를 사용해서 6마이크로 미만으로 검사를 꼭 해야 된다. 보통 사람 피부 같은 경우는 한 3에서 13마이크로 정도, 6에서 한 13마이크로 정도, 이 정도 10마이크로 넘어가면 그래도 이물감을 잘 못 느끼거든요. 한 20마이크론, 30마이크론, 모래알이 한 100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보통은 한 20마이크론까지 이물감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입술 같은 경우는 점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6마이크론 정도 되면 일반적인 사람이 이물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색소 같은 경우에는 한 6마이크론 미만으로 관리를 해라. 그리고 어플리케이터, 입도계죠. 그걸로 밀어라. 그런데 입도가 없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색소를 한 1g 정도 롤밀 베이스를 채취해서 A4 용지에 바르듯이 쫙 밀어보면 선이 쫙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직 롤밀 베이스를 잘 못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미세하게 분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데일라이트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입독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충전실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상부하고 하부에 두부를 자르듯이 직각으로 잘라서 충전 뱃셀에 집어넣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작업자가 조금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물을 투입을 하고 나서 내용물이 완전히 녹아야 되는데 뱃셀 같은 경우에는 탱크 끝단부에 온도를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온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물 온도를 확인을 해서 그 온도에 도달하면 충전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전에 충전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균일도도 떨어지겠지만 기포 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충분히 녹인 다음에 얘기를 해라. 보통 일반 작업자들 보면 아침에 충전할 때는 안 되는데 오후만 되면 잘 돼요. 그게 결국은 내용물이 충분히 안 녹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뱃살의 충전 온도를 확인하고 조건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온 충전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내용물도 충분히 녹아야 하고 냉각기도 충분히 냉각 효과를 발휘해야 하고 예열기, 후열기 모두 다 제 온도에 올랐을 때의 조건을 잡아야지 그 전에 조건을 아무리 잡는다고 해서 또 항상성이 유지되고 나면 기포 불량이나 기타 불량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10분 이상 시운전을 해서 모든 예열이라든지 후열이라든지 내용물 온도라든지 그리고 냉각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작동을 할 때 조건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리프팅 노즐 같은 경우 리프팅 생산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게 그 생산 중에는 기포 불량이죠. 자잘한 기포들이 표면 얼굴 부분이라고 하죠. 끝단부 거기에 이제 기포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노즐 직경도 한 2에서 2.5mm 물론 회사마다 그 조건이 다르고 처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처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노즐 높이는 내용물을 쏘는 노즐 높이는 그 몰드 바로 위에 한 10cm 정도 좀 이따 그림을 그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몰드의 중앙점을 피해서 충전을 해라. 그러면 기포 불량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자주 검사가 물론 립스틱 같은 경우는 무게도 측정해야 되겠죠. 뭐 3.7에서 4.0g 요 정도 들어가는데요.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그 실리콘 오일에 따라서 실리콘 러버가 부풀기 때문에 계속 용량이 늘어나다 보면 다이얼 립스틱을 내렸을 때 옆면이 스크래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좀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립스틱을 영립해서 50cm에서 뒤로 이렇게 얼굴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해서 낙하를 했을 때 내용물이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유통 중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상판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리콘 러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2시간마다, 뭐 1시간마다 영립해서 테스트를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한 2시간마다 한 번씩은 꼭 영립해서 낙하 테스트를 해서 내용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라인 정지 후가 있어요.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또는 뭐 트러블에 의해서 라인이 섰을 때 립스틱을 충전하고 나면 내용물이 구멍이 생기면서 안으로 쏙 홈이 파이거든요. 그거를 냉각 피놀이라고 하는데 이 냉각 피놀은 보통은 처방에 따라 다르지만 끝단부에서 약 12mm, 많게는 15mm까지 피놀, 중공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립스틱을 바를 때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설비가 섰을 때에는 냉각 피놀을 생긴 립스틱 내용물은 빼야 된다. 그래야 고객 사용 중에 부러지는 클레임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슬림 타입 립스틱 같은 경우는 생산하기 상당히 까다롭죠. 방향성을 맞춘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슬림 타입 립스틱 같은 경우는 용기 자체가 보호관 부분은 얇고 손잡이 부분은 넓다 보니까 외부의 냉각 온도가 열 접촉이 되는 온도가 다르다 보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수축률이 달라지다 보면 중간에 크랙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슬림 타입 립스틱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부러진 정도를 확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수검사로 올렸다 내렸다 해서 부러지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립스틱 생산하다 보면 물론 부러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포 불량이죠. 기포 불량이라는 게 아주 자잘한 그런 기포들이 끝단부에 뾰족한 부분에 생기는 부분인데요. 나머지는 거의 공정 조건을 잡았다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노즐은 내경을 2에서 2.5mm 정도로 하고, 요 바닥 부분에서 한 10mm 정도. 이 10mm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뜨거운 내용물을 실제 분출을 하다 보면 접촉면도의 온도는 한 10도 정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얼룩이 생겨버립니다. 원형 테두리처럼. 그래서, 그 얼룩이 생기지 않는 수준까지 올려가지고 충전을 하면 내용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와류를 형성하면서 기포가 모두 빠지거든요. 이 부분
부분에다가 내용물을 탁 쏴버리면 이 부분에 기포가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내용물이 형성이 되면 기포량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앙점에서 약 2에서 5mm 정도 옆으로 해서 이렇게 와류가 되게 충전을 시켜라. 그리고 요 높이는 10mm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립스틱에 기포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열 온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보통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예열 온도를 한 220도까지 높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실리콘 러버의 수명이 좀 줄어들죠. 그 이상 되면 물론 400도까지는 견딘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200도를 안 넘기고 조건을 잡는 게 좋고요. 예열 온 시간을 또 너무 늘려버리면 생산성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기포가 생긴다 하면 충전 속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그거 외에 또 내용물 온도를 좀 높여서 이렇게 와류를 형성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에 닿자마자 굳어버리게 되면 물론 기포가 생기겠죠. 그 외의 방법은 이제 다 해봤는데도 안 되나 그러면 내용물에 기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탈기를 시키고요. 이렇게 조건을 맞췄는데도 이제 잘 나왔어요. 한 뭐 10분 정도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기포가 발생이 된대요. 이거는 뭐냐 하면 향상성을 유지를 안 했다. 내용물 온도가 변했든지 냉각 조건이 변했든지 예열 후열 온도가 변했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조건을 잡을 때에는 시운전 한 10분 이상 하고요. 예열과 후열이 제대로 온도에 도달을 했는지 그리고 내용물이 완전히 녹았는지 냉각 온도가 보통 립스틱 같은 경우는 뭐 냉각을 한 7, 8분 정도 시키죠. 7도 정도에서. 물론 시세이도 같은 경우는 뭐 급속냉각, 질소로 급속냉각을 시킨다고도 하지만 일단은 한국 설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 정도 냉각을 시키게 되면 한 10분 정도 시운전을 해서 어느 정도 항상성이 온도의 밸런싱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마다 설비 조건이나 제조 조건, 처방 조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몇 가지 캐치할 수 있고 도움이 되었다면 저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립스틱 생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